제30강 섭취요양보호사 식사 자세.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 21회, 22회, 23회 각각 2문제, 2018년도 24회 1문제, 26회 2문제, 2019년도 27회 1문제, 28회 2문제, 29회 2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섭취요양보호사 식사 자세. 자, 한두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골고루 나오긴 하지만 특히 식사 자세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섭취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한다. 이건 이제 15회 때 나온 기출 질문이에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한다. 식사 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이것도 15회 때 나온 질문입니다.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도 15회 때 나온 질문이고요. 특히 사례, 구토, 청색증 등이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한다. 이 질문은요, 14, 15, 22회 때 나왔어요. 이렇게 3번 나왔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15회 때 나왔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섭취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의 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 8회 때, 17회 때, 20회, 23회, 26회, 28회. 우리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영양 부족 위험 요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특히 여기서 너무 적은 식사량, 약물 사용,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우울, 인지장애, 연하곤란,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고령, 빈곤, 알코올 중독, 식욕부진, 오심 등이 영양 부족 위험 요인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너무 적은 식사량, 약물 사용,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우울, 인지장애, 연하곤란이 주로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것도 여기 17회, 20회 때, 23회, 26회 4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지표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체중이 감소한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마르고 약해 보임, 배변 양상의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탈수, 이런 것들이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상처 회복 지연이 주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식사 관찰.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한다. 24시간 식사 일지를 적을 때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은 돌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자, 다음에 시기의 종류. 표준교재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기의 종류. 식은 이제 일반식, 또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이 있습니다.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요. 잘게 썬 음식은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치아 상태에 따라 잘게 썰어 제공한다. 갈아서 만든 음식,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유동식,
경구, 입으로 드시는 경우, 관을 통해서 드신 경우죠. 경구 유동식.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 차거나 뜨겁게 하지 않게 한다. 경관 유동식. 대상자가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뭐를 통해서? 비관을 통해서 경관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비관을 통해서 경관 유동식은 제공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사 자세. 올바른 식사 자세. 올바른 식사 자세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3회, 16회, 17회, 18회, 21회, 24회, 28회, 29회 무려 8회에 걸쳐서 시험 문제 나온 중요한 논점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 어떻게 합니까?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입부분이 어디에? 대상자의 배꼽 높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한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식탁의 입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죠? 다음에 앉은 자세. 앉은 자세 중에서도 이 의자의 기억이 이제 13회, 16회, 17회, 18회, 28회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5번에 걸쳐서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잘 상상하세요. 그게 가장 편한 앉은 자세입니다. 두 번째, 휠체어에 앉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 어디 가까이에 붙인다. 이것도 18회, 21회, 28회 세 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인다. 다음에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지문도 16, 17, 18, 21, 24, 28 6번에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의자 높이는 어떻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발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바닥이에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16, 24회 때 나왔어요. 팔받침 등받이 있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 침대에 걸터 앉는 자세. 3. 침대에 걸터 앉는 자세.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침대에 걸터 앉은 경우에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한다. 28회 때 나온 질문이에요.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한다.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준다. 자, 침대에 걸터 앉는 자세. 다음,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몇 도? 약 30 내지 60도 높인다. 이것도 기출 지문에 많이 나온 논점이에요. 25회, 20회, 21회, 22회 4번에 걸쳐 나왔네요. 침대를 약 30 내지 60도 높인다. 잘하고 계십시오. 다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삭히기가 쉬워지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16, 17, 18, 21, 24. 6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중요한 기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기억은 무려 15, 18, 20, 21, 22, 23, 26, 27, 29 우리 9번이나 나왔어요. 기억.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중요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어떻게 하라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돼요. 항상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그쵸?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요. 예를 들어서 불편한 쪽, 마비된 쪽을 밑으로 하면 다 틀린 질문입니다. 다음에 니은. 마비된 쪽을 어떻게 하라고?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이 지문도 7회, 8회, 15회, 18회, 20회, 21회, 22회, 23회, 26회 9번에 걸쳐서 이 지문이 나왔어요. 뭐 건강한 쪽을 바꿨다가 이렇게 자꾸 건강한 쪽이냐 마비된 쪽이냐 마비된 쪽이냐 건강한 쪽이냐 이렇게 자꾸 바꿔서 틀리게 되거나 또 옳게 내거나 옳은 곳을 고르세요 할 때는 옳게 되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섭취, 요양보호, 식사 자세 공부를 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해볼까요? 자,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 섭취 요양보호 일반 원칙에 대해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역대 기출에서 틀린 거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자, 대상자의 질병 유무만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한다? 아니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질병 등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원칙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요양보호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자의 요구죠.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식사 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식사 후에 주변 환경을 청결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식사 전이죠. 식사 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다음 살해, 구토, 청색증이 등이 나타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살해,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큰일 나죠. 이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 식탁에서 식사할 때 대상자가 올바른 자세.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가슴 높이로 한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오게 한다. 가슴이 아니라 뭐로 하겠죠? 배꼽, 대상자의 배꼽 높이로 한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자에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했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음, 턱을 치켜드는 자세가 살해 방지에 좋다. 음식을 삼킬 때 턱을 위로 든다. 음식을 먹는 경우 턱은 똑바로 세워준다. 말하겠죠? 턱은. 자,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죠. 다음, 의자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어떻게 했죠? 의자에 깊숙이 앉는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다. 다 이게 좀 바꿔서 내지 않습니까? 틀린 지문으로. 자, 이거 바르게 잡아볼까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다? 틀린 거고요. 발끝이 바닥에 닿는다? 틀리고,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팔꿈치 위에,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리지 않는다.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앉은 자세에서는요. 다음 휠체어. 휠체어에 앉을 때는 휠체어를 바닥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휠체어에 앉을 때에는 식탁과 거리를 두고 앉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휠체어에 앉을 때는 휠체어와 식탁은 가까이 붙인다. 했죠. 휠체어에 앉을 때에는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인다. 다음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건강한 쪽을 위로 하여 약간 누운 자세로 한다. 틀렸죠? 건강한 쪽 어떻게 하겠죠? 항상 밑으로. 건강한 쪽 밑으로.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취한다? 아니죠? 항상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침대를 몇 도? 30 내지 60도 정도 높인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보고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자세를 똑바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그랬죠? 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가능한 침대 머리를 높인다? 침대 머리를 높인다. 낮춘다가 아니라 높인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보조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음 핵심 조직기 문제. 자, 1. 노인의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양결핍 초래한 위험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1. 연하곤란, 사회적 고립, 인지장애, 급성 또는 만성질환, 상처 회복 지연.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자, 정답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상처 회복 지연이 답이죠. 영양결핍을 초래한 요인이고요. 이거는 상처 회복 지연은 뭡니까? 영양결핍의 지표. 자,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의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과 또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거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와요.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자, 1번, 2번을 잘 비교하세요. 신체 기능 저하. 자, 맞죠? 상처 회복 지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변 양상의 변화. 충분한 수분 성취. 마르고 약해 보임. 충분한 수분 성취는 아니죠. 네.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서 내립니다. 3번.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올바르지 않는 식사 자세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그죠?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침대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가 왠지 끔찍하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침대는 이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30 내지 60도 높인다 했어요. 또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물을 삼키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식탁의 입부분이 대상자의 어디? 배꼽 높이를 한다. 맞죠? 식탁에 앉을 때는 대상자를 의자 깊숙이 엉키고 식탁 가까이 붙인다. 맞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 그랬어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지문들이니까요.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양보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제 30강이네. 30강. 30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3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